안녕하세요. 암 이후의 삶 채널의 의학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 문승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 환자가 커피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직화 방식, 240도 초과하는 고온, 강배전의 조건에서는 원두가 타기 쉬워서 벤조피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기와 오래 접촉해 산패된 원두에서는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 모두 발암물질 혹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탄 원두와 상한 원두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눈으로 혹은 맛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 원두, 오래된 원두를 눈으로 혹은 맛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프로커피의 모진우 바리스타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커피 생활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말하자면 다크로스트 원두를 좋아하나요? 우리나라에 가장 선호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중간 배전, 미디움 다크 로스팅된 그런 커피인데요.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초콜릿이 누구나 드시기 편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선호도 쪽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엄 다크로스트 혹은 다크로스트를 선호하게 된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나 계기가 있나요? 대한민국은 좀 커피 재배가 사실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조금 가져오는 식으로 커피를 좀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또 강배전의 커피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안전한 로스팅 방법 중에서 240도 이하의 온도에서 배전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로스터리 샵에서 로스팅하는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각 매장에서 사용하는 로스터기 기기에 따라서 또 로스터기의 배기 환경에 따라서 각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130도에서 40도 내외의 온도로 저희는 미디움 다크 로스팅을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원두에 있는 식물성 기름의 변성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섭취하자는 개념으로 로스팅 직후에 우리가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그 다음에 장기 보관할 때는 그 밀폐 보관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뭐 카페에서 원두를 사면 그 원두 포장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로마 밸브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네. 실제 풍미를 위한 보관 방법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두를 로스팅한 이후에 일정 기간 디게싱을 좀 거치게 되는데요. 로스팅한 직후에는 이제 열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이제 많은 가스 성분을 좀 내포하게 돼요. 그 성분들을 배출하는 기간을 디게싱 기간으로 얘기를 하고요.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저희는 상온에 한 이틀, 3일 정도 노출을 시켜서 밀폐 용기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조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로마 밸브가 담긴 그런 포장 용기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디게싱이 되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게 돼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 원두나 상한 원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종류별로 구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우리 바리스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옆에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맡았을 때는 저희가 일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고소한 느낌의 견과류 뉘앙스가 잘 올라오는 그런 원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미디엄보다 살짝 라이트하게 배전된 원두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늘 이렇게 익숙하게 맡아보던 그런 원두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맡았던 원두보다 훨씬 더 강한 뉘앙스가 느껴지고요. 다크 초콜릿 아니면 카카오 같은 그런 쌉싸름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 표면이 좀 반질반질한데 요거는 기름이 올라온 건가요? 배전도가 많이 진행이 될수록 오일 성분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원두가 반질반질해졌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탔다 혹은 오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이 훨씬 더 진해졌다. 네, 좀 쌉싸름한 느낌이 나네요. 타버린 원두이기 때문에 커피의 향을 기대하기보다 고무가 탔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 불쾌할 정도의 뉘앙스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확실하게 완전 검게 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둘을 놓고 보면 이건 확실하게 탔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하나만 두고 본다고 하면 늘 원두를 접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거는 원두 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탄 향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구분하는 거는 여기 다크로스트된 원두 표면에는 기름이 좀 반짝반짝 거렸는데 여기는 그마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라오는 기름이 다 탈 정도로 배전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로스팅이 됐다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정상적인 상태의 원두와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이는데, 정상적인 원두에 비해서 그런 향미적인 부분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만 맡아서는 이거 상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네, 향이 좀 다르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이 향이 상한 향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표면이 뭐 이렇게 뭐 오래 지났다고 해서 뭐 기름이 배어 나와서 반질반질해지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반질반질해지는 것은 배전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보관 기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나요? 네. 로스팅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각 원두를 추출한 추출물을 가지고 맛과 향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 네. 적당히 씁쓸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한 게 느껴지네요. 네. 첫 맛은 되게 쓰고 뒷맛에 약간의 커피 향이 느껴지는 정도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입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쓴 뉘앙스가 가장 먼저 느껴지고요. 삼키고 났을 때 이제 미세하게 커피의 향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 아직 커피야 라는 그런 그래도 정체성은 느껴지는 정도인데, 네. 원체 배전이 좀 많이 된 저희가 원두를 준비해서 그런지 그죠? 맞습니다.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이제 로스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탄 원두는 저희가 결점두라고 해서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런 콩들을 이렇게 추출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입에 살짝 닿았을 때도 탄 고무처럼 굉장히 쓰고 텁텁한 그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거는 그냥 아예 탄 음식이다.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맞아요. 탄 고무 같은 그런 향이 좀 느껴지네요. 네. 집에서 배전해서 먹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먹어도 굉장히 쓰고 로스팅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입에 살짝 머금었을 때도 일반적인 미디움 로스팅보다 훨씬 더 가볍고 향미가 조금 부족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렇네요. 아까 이거는 확실히 좀 진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이거는 첫 맛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서니까 좀 이렇게 시큼한 향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확실히 좀 다르네요.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마셨을 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모진우 바리스타님과 각 종류별 원두의 향과 맛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완전히 타버리는 것은 원두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맛으로도 이 정도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래된 원두 같은 경우는 뭐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 이렇게 원두 향을 맡았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맛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가볍고 약간 시큼한, 조금 상폐된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커피 생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두 번째 시간이고, 탄 원두, 그 다음 오래된 원두를 구분해서 벤조피렌과 알데하이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신 우리 모진우 바리스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커피라는 생각보다 아주 새까만 그런 탄 뉘앙스가 입안을 감도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써.